하루 사이에 아시아의 주요 시장 세 곳이 완전히 제각각 움직였습니다. 일본은 내리고, 한국은 거의 그대로고, 홍콩도 떨어졌어요.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하루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2026년 1월 8일 수요일의 성적표입니다. 일본 니케이는 1.6% 넘게 뚝 떨어졌고요. 홍콩 항생도 1% 이상 빠졌죠. 근데 진짜 이상한 건 한국의 코스피예요. 거의 제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.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.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숫자들 뒤에는요, 서로 전혀 다른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힘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촘촘하게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.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했던 충격. 네,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이슈입니다. 모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. 국방 예산을 무려 50%나 늘려서 1조 5천억 달러로 만들자는 요구. 이 어마어마한 발언의 파장은요, 정말이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미국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태평양 건너 한국과 일본의 방산주들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. 워싱턴의 정치적인 발언이 어떻게 곧바로 아시아 시장에서 특정 승자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전장인데요. 바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입니다. 이날 한국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뉴스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.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. 이건 한국 기업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실적이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주가는 왜 오히려 1.5% 넘게 빠졌을까요? 이게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실적을 이미 다 예상하고 주가를 미리 올려놨던 거죠. 그리고 막상 뉴스가 딱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. 바로 그 시각, 반도체 전쟁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. 중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에 일본 관련 주식들은 직격탄을 맞았고요. 반면에 미국의 엔비디아 칩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자국 칩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결국 누군가의 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죠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. 이번에는 다른 시장이 아닌 오직 일본 시장에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힘인데요.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이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양적 긴축, 줄여서 QT라는 겁니다.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시장에 막 풀었던 돈을 중앙은행이 다시 걷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돈 찍어내기의 정반대인 거죠. 일본은행의 이 결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아주 분명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. 중앙은행이 더는 국채를 안 사주겠다고 하니까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사라진 거잖아요. 그러니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. 결국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공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게 일본 증시 전체를 끌어내린 겁니다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우리는 단 하루 동안 세 개 전혀 다른 힘이 각각의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셈입니다. 이날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. 글로벌 정치, 특정 산업의 전쟁, 그리고 한국과의 통화 정책이라는 세 가지 힘이 정면으로 충돌한 날이었죠. 트럼프의 발언은 방산주라는 확실한 승자를 낳았고 반도체 전쟁은 나라마다 시비를 갈랐습니다.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결정은 시장 전체를 짓눌렀고 삼성의 그 대단한 실적조차도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. 결국 이 하루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. 하나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이렇게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에서 다음번 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